여러분은 잠수복을 입고 그 위에 따뜻한 코트를 입습니다. 선글라스 준비, 우산 바로 여기 있어요. 집을 나서고 친구는 여러분이 챙긴 것을 잊은 스키 한 켤레와 피크닉 바구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신비로운 5번째 계절을 경험하기 위해 에스토니아까지 여행했고 이제 모든 것에 대비되어 있어야 하죠. 매년 겨울과 봄 사이에 수마 국립공원에서 이 독특한 자연의 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전체가 수중 5m 아래로 사라집니다. 현지인들은 카누를 타고 물에 잠긴 목초지 위, 물에 잠긴 집들, 가라앉은 사과 과수원과 솟아오른 늪지섬 사이를 이동합니다. 수위가 특히 높을 때는 창문을 통해 거실로 노를 저어 들어가기도 해요. 주요 도로는 사라졌고 절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4주 동안 집에만 머무릅니다. 아무도 정확히 언제 제5의 계절이 올지 모릅니다. 3월과 4월 사이쯤에 발생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모읍니다. 관광객들은 물이 범람한 땅과 사시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에 고립된 검은 목두루미, 둥지를 찌는 백조, 너구리와 같은 지역 동물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스라소니, 늑대, 불곰은 홍수가 나기 훨씬 전에 그 지역을 떠납니다. 이 지역은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형성된 해저였습니다. 빙하가 후퇴하면서 함몰지가 형성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큰 토탄 습지 시스템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연 스펀지와 같아요. 공원은 사칼라 고지의 서쪽 경사면에 낮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강은 겨울이 지나고 산에서 내려오는 눈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작은 시냇물이 하나의 거대한 홍수로 합쳐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더 특이한 시기에 홍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언젠가 제6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의 달롤은 1년 내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거주지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40도이고 가장 더운 달은 평균 47도입니다. 그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지지를 갖춘 다나킬 저지대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분리된 후에 생겨났습니다. 용암 호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화산, 밝은 노란색, 주황색, 녹색의 온천과 거대한 염전을 볼 수 있어요. 인도의 메갈라야 주에 있는 한 마을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m입니다.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장마바람이 비로 가득한 구름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비는 강과 폭포가 되어 흐르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바구니 같은 커버를 씁니다. 인구 약 3,500명의 레크네스 마을은 북극권 위에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가 유난히 따뜻합니다.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0도이고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로 유럽의 많은 지역들과 비슷합니다. 호주의 멜버른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기온과 온화한 해안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입니다. 기온은 1분 사이에 찌는 듯한 온도에서 벌벌 떨게 하는 추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 9시 집을 나설 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만 한낮에는 비에 흠뻑 젖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박과 내후가 지난 후에 다시 선글라스를 껴야 하게 될 거예요. 단 하루 동안에 말이죠. 이건 산과 가까운 멜버른의 지리적 위치에 남극해에서 오는 추위 때문입니다. 남극에 있는 커먼웰스만의 케이프 데니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한 내리막 바람이 붑니다. 이런 바람은 대륙의 돔 모양과 항상 추운 기후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람은 너무 빠르고 강해서 측정 기구와 기구가 부착된 기둥을 망가뜨립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10%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은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늘이 가장 맑은 곳 중 하나입니다. 사막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이것과 더불어 다른 문명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덕분에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는 남극 근처의 남극해 위에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분석할 DNA를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일부 해양 박테리아를 제외하곤 말이죠. 남극 대륙 자체는 99%가 얼음이고 놀랄 만큼 푸른 빙하, 활화산,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한 눈으로 덮인 세계 최고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바미르 산맥의 높은 곳에 있는 마르칸수 계곡은 먼지 회오리 바람의 수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계곡은 얇은 모래층으로 덮여 있고 그 조약돌과 그 밑에 검은 돌들로 덮여 있습니다. 낮에는 더워지고 오후에 강한 찬바람이 몰아치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바람은 종종 토네이도만큼 강해져서 무거운 짐을 실은 낙타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종종 세계 번개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1년 중 300일 동안 천둥 번개가 치며 9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때로는 1분에 최대 200개의 섬광이 발생합니다. 이건 안데스 주변의 차가운 공기가 카리브해에서 온 따뜻한 공기와 만나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더 약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빙하에 덮여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암석 덩어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은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지구가 원래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5,000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이곳에서는 항상 세계 어느 곳보다 몸무게가 덜 나갈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잠시 동안이지만 요세미티에 있는 폭포가 불폭포로 변합니다. 눈과 비가 충분히 내린 겨울과 이른 봄에 두 개의 물줄기가 거대한 엘 카피탄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완벽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빛이 절벽에 반사되어 물이 마치 용암 같은 불타는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와이에 있는 할레아칼라 산은 지구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인들은 이곳에서 소음을 측정할 만한 어떤 소리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할레아칼라는 하와이어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00만 년 전에 활동한 화산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용암의 흐름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고유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날씨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 착시 현상 중 하나는 모리셔스 해안에 있는 수중폭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섬이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모래가 수중 해류를 타고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며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곳의 대륙봉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10배 더 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칠레의 아카타마 사막은 5년에서 7년마다 꽃밭으로 변합니다. 9월과 11월 사이에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양의 꽃이 핍니다. 200종 이상의 꽃씨가 그 물로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며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잡니다. 중국의 주자이거우 계곡에 있는 우화해는 호박색에서 에메랄드빛 녹색, 어두운 옥색에서 연한 청록색, 때때로 산호색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그것은 수중 온천 덕분에 절대 얼지 않고 다른 이웃 호수들과 달리 녹거나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칠레 대리석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자연적인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동굴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흑백 동굴, 기둥,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도가 지난 6,200년 동안 이 동굴을 형성해왔고 그 과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청록색 물에 빛을 반사하며 멋진 쇼를 펼칩니다. 필리핀 정글에 있는 마법의 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강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짧은 소금물 강입니다. 마치 흙이 없는 지하 동굴 체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며 온갖 색조의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매우 깊어 보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요정들이 사파이어와 옥을 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캐나다의 스파티드 호수는 겨울과 봄에는 여느 다른 호수처럼 보입니다. 여름에는 물이 희미해지고 수백 개의 거대한 광물 웅덩이를 남깁니다. 노란색, 녹색, 파란색 물방울 무늬는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칼슘과 황산 나트륨 같은 미네랄로 만들어집니다. 각 웅덩이는 미네랄 농도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방문객들은 호수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요. 이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